5월 15일 상한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지수도 고가 쳤다가 밀려 내려오고요. 상한가도 어쩌면 어제 그저께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8개까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상한가가 이제부터 훅 줄어들고 오늘은 거기서 또 훅 줄어들어가서 상한가 총 9개입니다. 상한가가 9개긴 한데 오늘은 조금 이제 비교적 좀 선명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 우선 연속 상한가 종목에서 지금 하나가 살아남았죠. 연속 상한가에서 소룩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소룩스, 자, 그래서 소룩스 치고 들어가고 어제 이제 뭡니까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려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오늘 계속해서 오전에 이제 단타 열심히 돌려도 됩니다라고 얘기 들었던 차백신 같은 경우는 뭐 열참시 그 밑에 쪽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그림들 보였었고요. 이 소룩스도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다가 지금 다시 말아서 올라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 보면서 지금 생각드는 이 흐름 하나는 이거 예전에 소록스 가지고 있다 파는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속 터질까요? 이거 자, 이 소록스의 경우에는 자, 이 아리바이오 이슈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는 걸로 총 7번입니다. 아리바이오 합병 들어가는 걸로 총 7번에서 그 이 관련된 분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리바이오 기대 가지고 사실상 뭐 구라만 친 셈이 되는 거죠. 하여간 날 아리바이오 기대서 올라 들어갔다 가지고 아우 야, 이 꼬라지 좀 보세요 이거. 그래서 매번 거기 들어갔다가 이번에도 섞고 또 섞어서 눈물만 흘리다 결국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팔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 전부 다 호구 만들어버리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라고 하면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장에 코스닥의 대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뭐 열리는 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다 열어 들어가지고 다 들어와 하고 다 불러드리고 있죠. 살려는 드릴 게가 아니라 다 들어와 돈 벌게 해줄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가잖아요. 별 개쓰레기 같은 허접 같은 종목들 다 상장되지 않습니까? 요만한 기술 하나만 있어도 다 상장되잖아요. 그럼 뭐 하다못해 보험 대리점 IG넷 같은 이런 천하에 쓸모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육류기업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거 다 상장되는데 아리바이오는 왜 상장을 안 시켜주죠? 아리바이오 직상장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우회사 뒤에 합병해가지고 들어오겠다는데 그 합병도 지금 계속해서 반려되고 있잖아요. 반려 응? 뭐 반려동물도 아니고. 자, 소록스하고 아리바이오를 여기 들어보시면 이거 보시면요. 에? 자, 여기도 보시면 아직도 그래서 합병 얘기 이게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합병이 도대체 언제부터 지금 합병 얘기하고 있는 건지. 7조 계약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합병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아리바이오로 우회를 뚫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합병이 지금 계속 무산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합병 계속 이러고 있죠. 계속. 소록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소록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 합병 얘기 자체가 저 앞에서부터요. 아리바이오 급등락. 이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 걸림돌 합병하고 지금 저 앞에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 중간에 가서 돈도 없는 애들 가지고 또 이상한 작전 형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흥분할 때마다 이거 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오면 기존에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 좀 그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거래소는 그 별 쓰레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상장시켜주면서 아리바이오만은 절대로 상장을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우회 상장 들어온 거 한두 개입니까? 예를 들면 저 중국계 기업 피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중국계 애들도 이렇게 손쉽게 우회 상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회 상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 전고체 그쵸? 별 볼일도 없는 우리 잡스러운 통신 부품하다 다 망해가지고 이거 아직 이 기업 내용이 아직도 있습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전고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다 바꿨네요. 통신 이거 하는 이런 쪽이었죠. 통신하고 왔다가 그 다음에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거 바꿔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우회 상장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케이스죠. 이런 거는 그냥 허용시켜주면서 이거 왜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록스 쪽에 의심이 가는 것도 맞긴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다른 놈들도 다 막았어야지. 다른 놈들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 한 거야? 돈 먹는 거야 너네? 아 그래가지고 상장하는데 상장 1회 비용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자, 상장하는데 상장하는데 신규 IP하는데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서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 근래 많이 나오고 거죠. 그래서 상장하는데 돈 먹이고 상장한 거냐? 이런 분석 제가 몇 개나 해드렸죠. 야. 자, 이 현재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건 현재 상황을 가면 시장 흐름하고 관계없이 일단 상한가는 기본적으로 자 어제도 그런 얘기가 삼성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한 방 더 위쪽까지는 붙는다라고 봐야 돼.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되면 더 좋죠. 종목이 없거든. 이만큼 눈에 확 띄는 종목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제 그대로 연결이 돼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달리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리바이오가 합병 이슈 같은 쪽하고는 너무 우려먹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또 아리바이오하고 합병이라는 이 뭐냐는 이게 7번이나 빠꾸를 맞았던 그 이슈 같다라고 하면 이거 들어왔을 때 이제 이쯤에서 이제 차익 실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니죠. 그래서 앞서에도 어제도 이제 제가 이거 관련된 종목에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아리바이오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7조 계약이 나왔다 그래도 또 뭐 계약상의 의구심 이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제약바에서 여러 번 들은 거 있잖아요. 계약이 뭐 일반 계약과 동일하지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서 일단 중국자만 붙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본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의심병이라 가지고 중국자 붙었으면 일단 기관총 같은 경우 때려 던져버리고 시작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졸지에 이제 소록스 지주들 여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얘기가 된 케이스랍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릴 크기가 안 돼요. 이건 이 소록스의 경우는 아리바이오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때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때릴 만한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들은 들어왔죠. 어제 때리다가도 결국 오늘 들어오잖아요. 오늘 종목이 없거든요. 그건 때릴 크기가 얘는 때릴 크기가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바이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단 들어오자마자 일단 최소 조 단위 이상으로는 들어왔을 거고요. 이게 됐을 거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신규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 예전에 니가캔바이오라든가 저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첫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일단 의구심 그리고 일단 두들겨 패버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떠나가면 그다음에 들어가지고 기대 이러고 당기는 거. 이 나이백 같은 종목에서 나왔었죠. 나이백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기술 이전하고 터트리고 나오자 의구심 계약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들이 사는 경우에는 기대 그러고 여러분들이 사는 경우는 의구심 그렇고 깠다가 그 다음에 지들 살 때는 다시 기대 그러고 끌어올려놓고 또 다시 이렇게 가지고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는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라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삼진제약도 그렇고 차백신도 그렇고 소록스도 그렇고 이건 다 개인들 종목이지 기관들 종목이 아니야. 그리고 등치가 까부실 만큼 그렇게 까서 먹을 만큼 그렇게 등치가 큰 종목들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제가 소록스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당국 새끼들도 아주 웃기는 새끼들의 얘기를 소록스 분석을 해두면서 이 회사도 웃기는 놈들이고 이게 관계돼 있는 놈들이 하나같이 다 이가 웃기는 짬뽕 같은 새끼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그 별 쓰레기 같은 기업들 다 상장시켜주면서 왜 아리바이오는 상장을 안 시켜주는 거고 왜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왜 계속 반려를 한 거면 합병 안 되게 틀어막은 거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를 하라는 이유를 좀 밝혀. 그냥 계속 안 된대. 온갖 쓰레기 같은 기업들 다 올리면서 그런 놈들이나 여기저기서 돈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빚내가지고 이상한 애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로 기대가 할 만한 부분을 스스로 다 까쳐먹은 이 회사나 그 새끼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당겨야 되는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로 주목해야 될 종목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올라 들어가는 거 축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올라간 거고 요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자, 삼지전자입니다. 이 삼지전자 저 밑에 어디서부터 추천 들어갔죠? 이거 제가 종목 분석해 드리면서 이 저평가의 대명사적인 종목으로 수없이 설명 나갔던 종목이죠. 이거 앞에 자 이거 꼬라지로 보시라 이거야. 이게 우리 기관들이 이런 새끼들이에요. 자, 삼지전자 기존에도요 오늘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어마어마한, 근데 오늘 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기존에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매출 3조 4조 천억대 이익 이러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PR 꼬라지로 뭐야.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 들어와도 사상 최고가라도 계속 저평가 내리 줄창 바로 최근에까지도 저평가 이거 더 올라 들어가야 맞습니다 라고 계속 저평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평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죠.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꼽아놨고요. 삼지전자 최대 실적의 PER 1배. 장난하냐 나랑 지금? 네, 그렇죠. 매출 3조 3천억의 이익 1150여 기업이 PER 1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돼. 도무지 믿기 힘든 수치. 그래서 그 다음에 신고가 10개월 전입니다. 52조 신고가 경신했지만 그래봐야 PER 2.9배 여전히 극저평가. 물려도 걱정 없는 저평가 2달 전에요. 이거는 물려도 걱정 없다. 아무 걱정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뭐 눌려가지고 조금 주가 호태해가지고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드렸죠. 여전히 현저한 급하 단기야 급락 똑 들어올 때 단기 저점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중기 저점 매수 찬스가 왔습니다. 물려도 걱정 없습니다. 중간에 보세요. 이러고서는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동안에 쳐다보지도 않고 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 삼지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주하는 계획이 이거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거 앞에는 여기도 있죠. 삼지전자 자회사에다가 얘 본업이 통신장비인데 통신장비 본업도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거기 자회사도 겁나게 잘 나가요. 본업 잘 나가, 자회사 잘 나가. 겁나 저평가죠.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면은 저평가에다가 수급에다가 모멘텀에다가 이건 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저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분석해 들어오고 있는 게요. 자, 이 중간에 자 이제 이 수급 같은 경우를 보시죠. 자, 여기 저에서 중간에도 또 뭔 되지도 않는 뻘소리 하면서 주가 이렇게 급락을 시켰던 적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전쟁 나오면서 그냥 빡 꺼졌을 때 이거 뭘 이렇게 고마운 걸 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빡 들어가 뭘 이런 걸 다 이거 매수 하고 쫙 갖다 붙여놔 버렸죠. 그리고 저 앞쪽에서도 한번 또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10% 바로 이게 3일 전에 이번 주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전까지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진짜 훌륭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요. 전망치도 아직 안 내놓고 있고요. 안 내놓습니다. 지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종목도 이제 전망치를 안 내놔. 저 좌회사인 SAMT도 똑같습니다. 일들 안 해요 얘들. 그러다 뒤늦게 뭐 나오면 그제서야 그냥 달래도로 붙어가지고 돈만 뺏쳐먹는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5년 작년 6월 말까지도 이렇게 소닥보도 됐습니다.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요, 작년 6월 말까지도 이랬어요. 이미 그때도 그전년도에도 최대 실적을 이런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PR 1밴드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좋은 종목 그러고 그 사이도 집어로 개못주고 또 중간씩 이렇게 한 판씩 팔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지랄 하고 앉아있고요. 오늘도 서프라이즈한 이 실적에 지금 그 사이 주가 좀 올라 들어가서 지들도 좀 돈 좀 벌었죠? 돈 좀 벌었다 그래서 지금 평돈 2만원에서 4만원 더블 들어가니까 그냥 때려쳐 팔고 있습니다. 집어로 절대로 개 못 준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 종목은 올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오늘 들어간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자회사 SAMT입니다. SAMT. 이 자회사 SMTA 이슈 같은 경우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종목이 되는 거고요. 이 자회사인 SAMT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서 제가 분석해 드릴 때 삼지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SAMT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반영 전혀 안 하고 있었고요.
그 주가 내려갔다가 일시적으로 2024년 반도체 제일 안 좋았을 때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 들어오죠. 674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1139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여기도 이게 이 앞에서 190억, 230억, 270억 지금 단위 달라가지고 계속 올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 단위 달라가지고 계속 올라 들어오는 때까지 해서 3분기 실적이 11월 달에 나오잖아요. 11월 달에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해서 보자 이거요. 바닥 구간이 빨갛게 생긴 거 이것도 못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에? 그리고 연말 실적 같은 경우, 연말 실적도 나왔죠. 연말 결산 실적이 나올 때도 헤매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올라 들어가는 거죠. 없습니다. 레포트 하나 안 나오고요. 전망치 하나 없어요. 자, 이런 기업이 지금 오늘 실적을 얼마를 냈냐라고 하면 얘가 SMT가 자, 이게 창을 열어놨는데 이게 꺼져서 사라져버렸네요. 자, SMT하고 삼지전자 둘 다 미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SAMT입니다. 쟤도 마찬가지 저평가야. 제가 저희 SMT가 하다못해 이 SMT라도 저평가 국면을 봐서 위로 올라 들어갔다라고 하면 삼지전자도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자, 보시죠. 작년 1분기에 7,644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 우와, 숫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얘 700이 아니고 7천이에요. 그래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꼬라지 보라.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건 볼 때마다 미쳤다고 지금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4개 잘라놓으면 1조 8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273억, 당기순이익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삼지전자도 실적이 폭주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종목을 때려 파는 놈들이 우리 그 사이 이렇게 주가 올라졌다고 미친놈들이야 이건. 근데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이건 원래부터 이런 애들이라고, 옛날부터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늘 얘기 드리잖아요. 집으로 절대 개 못 준다라고. 집으로 절대 개 못 줘요. 그래서 삼지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저 자회사인 SMT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자 삼지전자도 바로 이게 달라졌죠. 매출 1조 9천억, 이익 3,342억, 3천억대. 자, 자회사인 SMT가 저렇게 무식하게 나니까 매출이 1조 9천억에서 이익이 3천억입니다. SMT도 그러고요. 근데 이 SMT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올해 실적으로는 지금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냥 올해 실적 빼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한번 보죠. 여기도 꼬라지 좀 보세요.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믿어지십니까 이거? 이게 4.79배, 5.47배 반도체.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조 4천억 되는 겁니다. 지금 1분기에만 이익이 얼마였죠? SAMT가 1분기에만 이익이 다시 보여드릴까요? SMT가 지금 이번 분기 1분기만 이익이 2,420억입니다. 연간 전체로 갈 것도 없이요. 나머지 3개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다 나가는 동안은 이익을 하루도 못 내고 빠꾸 빽해가지고 적자가 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 갑자기 2분기부터 적자 날 거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작살나는 거고요. 우리 주가지수도 작살나고 여러분 다 팔고 도망쳐야 돼. 그러면 그냥 이익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쳐보죠. 최악으로 쳐가지고 이익이 하나도 안 나오고 1분기 실적이 낸 걸로 끝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정점 때려쳤다 그러면 그런 경우 나오면 이제 피카웃이다 그러고 또 때려 팔겠죠. 그 수준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2,400억에 이거 나왔으니까 PR 6배가 안 됩니다. 미친 시세인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저평가, 이렇게 앞에도 이런 류의 종목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 시세가 미친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이 시세가 잘못된 거라고. 삼지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그렇게 설명드렸죠. 삼지전자의 이 시세가 많이 올라 들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것 자체가 완전히 에러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제이오스코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똑같아요. 여기도
못 간다니까요. 2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종목이 삼지전자예요. 지금 이 수많은 저평가주들 중에 얘도 지금 꼬라지로 봐라 이거야. 사상 최대 실적을 가도 주가가 못 가가지고 PER 2.1배 1.9배 뭔 지랄이냐 이거. 아직도 근데 못 넘어가고 있죠 이거.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지들이 사는 종목인데 안 보내. 도대체 이거 뭐 개인들 다 털어먹을 때까지 안 보내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자빠졌죠 이거. SMT 이거 여기 SMT는 여기는 이제 급해졌죠. 삼지전자하고 다르죠? 얘는 그래서 주가 올라오는 동안에 이건 계속 때린 겁니다. 얘는 계속 때려. 그래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는 사고 여기는 계속 이렇게 때리고 지랄을 하다가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제 급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러고 가서 외국인보다 더 많은 수량으로 적극적으로 때려 사고 그리고 삼지전자는 때려 팔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SMT 이제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쇼커버에서 들어가서 얘가 SMT가 계속 위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지전자는 내리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대가리가 빠가 새끼들이라는 얘기죠 이건. 응? 빠가 새끼들이 아닙니까 이거? 이걸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삼지 이게 SMT가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도 그럼 이렇게 올라 들어갔으니까 이게 또 쇼커버 또 들어와야죠. 그래서 쇼커버 들어가가지고 또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지전자는 내려가겠냐고. 삼지전자 당연히 또 올라 들어가죠. 이게 한 쌍인데 이거 완벽한 한 쌍인데. SMD 같은 종목에서 탐만 나면 바로 직전에 갔다 SMD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비교 차트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을 텐데요. 이 꼬라지 마라 이거. 툭하면 이렇게 롱슛 장난질 할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 뒤늦게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가면서 안 되겠으면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픽아웃 이런 거. 이거 어쩌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게 급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쇼커버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흔들어야죠. 앞쪽에 뭐 써니텐도 아니고 앞쪽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그렇던 것처럼 이제 흔들기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오션 연락에 두들겨 패놓고 이제 지네들 신나게 때려 팔아놓고는 그러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뭔 소리까지예요? 하나오션 지놈들이 연락에 때려 쳐 팔아놓고는 주가가 계속 올라 들어가자 이 자식들이 뭔 개소리까지 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때려 팔다가 이렇게 때려 파는 중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아직도 하는 얘기 있잖아요.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MRO 사업 수주 못하려고 레포트스라 그러니까 지네들 때려 팔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주를 갖다 퍼붓죠. 그 저주 퍼붓고 바로 다음 주에 MRO 사업 들어왔던 거 그 배출항했습니다. 수리 다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확인 같은 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막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이미 예전에 S&T 다이나믹스라든가 풍산이라든가 이제 이게 실적이 지나간 건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S&T 다이나믹스 풍산 같은 경우는 2024년 여름에요. 2024년 2분기에 방산주들을 대부분의 경우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시적으로 폭주를 하면서 실적이 폭주를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폭주한 실적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실적이 전년 대비 실적이 41%나 나오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전년 대비 41%나 후퇴를 했고 이따위 개소리라면서 풍산을 폭락을 만들어놓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 그때는 깠냐라고 하면요. 그럼 그 전년도 2분기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뭐 그냥 무지막지한 지금 이 SAMT 같은 실적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올라 들어갔을 때 무슨 소리 하면서 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시가 보합에서 시작해가지고 29%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걸 도로 잡아 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깨뜨렸거든요. 뭐라 그랬다고요? 픽아웃이죠. 거의 정가의 포도야.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엄청난 실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내로남불로 보라 그랬죠. 내가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냥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나오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면 픽아웃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수작질을 또 벌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있다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건 앞에 보셨잖아요. 이게 삼지전자에서 SMT 삼지전자 둘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까기에는 아직 주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와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현재한 저평가 주가 밀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려주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쭉 해서 홀딩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개소리들 멍멍하면서 멍멍 개짖는 소리를 하면서 주가 떨어지는 동안 그때 받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앞에도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이익이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PR이 6개밖에 안 돼요. 예?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 중에서 PR 6배짜리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주에 없지. 예? 없어요. 반도체주에. SMT는 반도체 유통입니다. 반도체 유통회사 중에서 최강 회사예요. 반도체 유통사들 반도체줄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서라고 얘기 드렸죠. 이런 거요. 미래 나노텍이 아니죠. 미래 반도체. 미래 산업이 있고 미래 나노텍이고 미래 반도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청업. 미래 반도체 지금 이러고 올라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반도체 유통사들까지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병수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크아웃을 주장하는데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해줄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후퇴. 그렇죠? 요걸 빌미해 가지고 또 피크아웃 개소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들어갈 때 화들짝 놀라 가지고 또 다 팔고 이번에도 또 똥 밟았나 보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대로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장대항으로 이제 쭉 들어갔는데 이제 위에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예? 앞에 얘기가 간단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롱숏을 벌이거든요. SMT는 사고 지들이 매도를 하고 있던 SMT는 사고 그 다음에 지들이 그나마 최근에 커버를 들어갔던 삼지전자를 판다 라고 하는 이건 적어도 롱숏을 벌이거나 어쩐 수작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SMT가 계속 올라가면 삼지전자도 계속 올라 들어가는데 이건 왜 때려 파냐고. 금액상으로는 삼지전자 때려 파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삼지전자는 5만원짜리고요. SMT는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SMT가 수량이 2배가 더 많다고 지금 판 금액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판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는 수작지를 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쪽에서 만약에 이게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눌려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는 거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정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눌러주는 게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런 건 나올 때 그냥 계속해서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으로 계속 가겠지만 이게 갭으로 붕붕 떠가지고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처럼 막 점 찍고 날아가고 하는 이런 쪽의 구조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평가주라서 올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피컷이라고 우기면 끝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로 무적정 따라 들어갈 생각보다는 위에서 눌려진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눌려지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좀 나온다라면 기존에 저를 샀던 분은 일부 정도 이 정도 크기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12% 수준의 하락은 나오는 경우에 고가 대비 12%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일부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저가에서 사는 형태로 들어가시고 그 안쪽에 조정이라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려야 돼요. 상한가가 나오건 안 나오건 관계없이 노려야 되는 종목 삼지전자 SAMT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종목은 이제 오늘 상한가에서 별 쓸모가 없어요. 자, 앞 종목은 제가 시간을 많이 투여를 했죠. 그런 이유가 있죠. 나머지는 뭐 그냥 보나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카스피언. 자, 이거 쭉 들어가고요. 액면 병합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주가 지금 쭉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밀려 내려왔다 지금 다시 들어가는 요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카스피언. 신사업 성과 지연되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이렇게 뉴스가 캐스피언 같은 경우 지금 뉴스가 지금 두 개의 뉴스가 동시에 나와 있는데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 다 좋대. 이거 뭐 이렇게 엿장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자, 볼까요? 자,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신사업 성과 지연, 시총 방어 부담.
그다음에 캐스피안 주가 덩실덩실, 뭐 페라이트 시장 확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는 지연인 거고 주가 반등 올라 들어가면 덩실덩실이 되는 건가요? 내가 사면 덩실덩실, 네가 사면 부담,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엿장소 맘대로라는 얘기죠. 엿장소 맘대로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추정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제 이건 말아 돌아 들어갔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저 앞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부담이라고 얘기 나왔습니까? 뉴스에 시총 방어 부담이죠. 그러니까 즉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이거 상지에 이렇게 올려오지 못한다면 상패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상패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금액에선 당겨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가면 그 다음에 패대기 치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일단 앞서서 한번 벌써 해쳐버 드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장대항복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얘기 자체는 내일 갭으로, 월요일날 갭으로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건너뛰었을 경우에 이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파는 쪽으로 잡아주세요. 뭐 없어요 이거. 이게 뭐 있는 갭 같으면 이게 시가총액이 150억 이러고 있을 리가 없죠. 이럴 리가. 그게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거 상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신사업 하겠다 그러는 거, 그렇게 해서 올라 들어갈 것 같으면 왜 여태까지 못 가고 150억 하고 자빠졌었니? 원래부터 이런 종목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벌써 상패시켰어야 되는 건데요.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무슨 투자자 보호한답시고 그냥 전부 다 상패 유예시켜줘가지고 마냥 이 개쓰레기 같은 종목들 아주 작전판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잘 파시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뉴스도 전혀 없는데. 자, 그러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들어가 보면 이제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냥 뭐 세력형 슈팅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 케이스들이 들어가는데, 뭐 액면 병합했다라고 해서 올려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감자 끝났다 해서 올려 들어가고, 뭐 이런 종류의 종목들이 오늘 근래에도 매일 나왔었죠.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단가 분석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매일 보시잖아요. 뭐 액면 병합이 돼가지고 뭐가 올라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얘 같은 경우도요, 이 한세 MK 같은 경우도요, 이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던 기업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한세 MK도 보면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이게 아들 딸끼리 노나 먹었습니다. 그 아들 딸끼리 이제 노나 먹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한세 예스 24 이렇게 있고, 저 아래쪽에 아들 딸끼리, 이게 사장이 이거 아마 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창업주 딸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이슈는, 자, 이거 들어가서 볼까요? 액면 병합 기준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액면 병합된 요 이슈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뭐 볼 게 없네요 이거. 액면 병합 기준가 나오고, 그다음에 밀려 내려갔다가 이거 왜 올라가는 건지 뭐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저 앞쪽에서 뭐 골프즈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볼까요? 한세 MK 오전에 들어갔으니까 오전장 특징주. 뭐 딱히 없죠? 뭐 없어요. 실적이 조금 여기도 개선되는 게 흐름이 나왔던 걸로 봤는데. 네네네. 입금자 성함 어떻게 되실까요? 33만 확인되셨고요. 월요일부터 5월 18일부터 해서 60일. 자, 지금 막 실적 나왔습니다. 한세 MK. 4시 26분 10분 전에 실적 나왔네요. 비공개 채팅이라고 있는 그 방이 열립니다. 실적 개선 기대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로그인 상태신데, 월요일 날 그 새벽 0시 이후에 한번 그 앱을 로그 아웃 한세 MK. 자, 작년에 매출 요거였었고요. 10% 증가했네요. 10%. 그리고 영업 이익 같은 경우 그 전에 적자였던 게 흑자 전환됐다. 그죠?
흑자잖아. 3억이네. 3억. 그 방으로 3억 7천만 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당기 순이익의 경우는 여전히 14억 적자. 여기도 작년 대비로 친다 그러면 뭐 적자폭의 대폭 축소가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허구한 날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던 애가 여기서 요만큼 들어왔다고, 요만큼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박수 채워주고 그래야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왜 LG전자가 나오냐? 관세협경하다 뭘 잘못 눌렀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한세 얘네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그 현재 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건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제 한세 자체가 어떤 모멘텀에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자, 요 회사 뭐 하는 회사죠? 주력이 유아동복 전문기업. 유아 그러면 뭐 생각나는 종목 없습니까? 유아하면 생각나는 종목. 어저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유아하면 생각나는 종목. 폴레드. 자, 딱 그 꼬라지 났죠? 이거 어제 이미 예고 드렸죠? 하한가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그래도 어저께 제가 종목 분석해 보니까 우리 천재리는 비교적 굉장히 온순하게, 제가 분석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온건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거 저렇게 천재리더님처럼 저렇게 온건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죠. 너 때문에 내렸어 이 새끼야 그러고 어쩌면 이것도 또 오늘 누군가는 너 때문에 내렸어 이 새끼야 그럴지도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건 한세 MK 같은 경우도요, 이건 뭐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가는 종목이 아니야. 그래서 이참에 뭐 얘도 지금 그 한계 상황에서 종목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한세 이게 한선의 애들 자체가요, 저 안 돼요. 이거 본 회사인 한세 실업 같은 애들도 이러고 처해받고 있어요. 지금 뭐 자회사들 뭐 도와주고 말만한 이런 틈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정도의 실적해서는 저 앞쪽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하면서 우리 천재 리더님이 그 영업이익 매출액하고 그 얘기 들었었죠. 그거는 제가 종목 분석에도 나간 거고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고 그게 실적 개선이라고? 에이 왜 이래?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알만한 사람들이, 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의 기본 계산 자체는 이제 매수력에서 이제 이거 매출 원가를 빼고 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빼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이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을 줄여버리게 되면 영업이익은 자동으로 개선이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이게 그렇게 크게 잘 되지는 않아. 그래서 적자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적자를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크긴 하지 않아서 거기서 고기 가서 이제 가지고 뭐 적자 혹은 근근히 먹고 산다라고 칩시다. 거의 근근히 이렇게 먹고 해서 근데 여기 이제 손님이 조금 줄었어. 그 손님이 줄면 근근히 먹고 상태에서 내 수입이 줄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직원을 하나 자르고 그냥 내가 다 일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매출 감소, 영업이익 증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영업이익 증가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을 잘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라는 거냐, 비용을 줄여서 나오는 거냐 같은 경우는 내용을 다 까서 봐야 돼.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천하의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내용을 그 정도로 까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내 적자하고 있던 이런 종목이 이 실적이 흑자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저 흑자가 나왔는지 리포트가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제 빅베스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빅베스가 그 전분기 대비하면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반대로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또 반대로 전년 대비로는 개선이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적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추격은 안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잘 파는 선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쭉 올라 들어갔는데요. TPC 글로벌하고 그 뒤에 있는 아이 로보틱스하고 이게 둘은 똑같습니다. 저가 로봇 후발 강세, 세력형 강세. 자, 이 TPC 로봇, 그다음 로봇, 이 TPC 글로벌은 이게 TPC 글로벌 자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해성 에어 로보틱스. 자,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 있죠? 해성 에어 로보틱스. 요거. 또 웃기는 게요.
아니 해상 에어로브는 장을 상한가를 못 갔는데 TPC는 상한가를 갔네요? 웃기죠? 아니, 희한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여기 이제 TPC 로보틱스하고 요거하고 이제 혼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 어느 쪽이 됐건.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I 앞쪽에 I 로보틱스 이런 데 가서 보면 이게 지금 묶여서 나오거든요. 아이로보틱스, TPC 로보틱스, 그 다음에 TPC 글로벌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 TPC 글로벌 여기 지금 같이 묶여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여 들어가면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요. 여기다 보면 이렇게 같이 묶여서 등장하죠. 국산 로봇 감속기 연합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현재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누가 먼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걸어보면 자 TPC 글로벌이 스타트 끄는 시간은 9시 1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들어간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로보틱스를 살펴보게 되면 아이로보틱스가 가자 TPC 로보가 따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아이로보틱스가 가고 여기가 따로 들어오고요. 근데 문제가 자 이게 지금 이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참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는데 문제가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에서 지금 꺾이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꺾이는 흐름들을 나타내서 그러면 얘들이 이제 뭐 용가리 통뼈 정도 되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용가리 통뼈가 되려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는 용가리 통뼈가 되려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은 이겨야죠. 이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자 이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보면 아주 쉽게 표시가 나오죠. 감속기 왕 SPG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떨거지. 떨거지라 그러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새끼 할지도 모르니까 나머지 이제 후발주. 자, 후발주 같은 경우 여기도 그렇죠. SPG가 달리고 있는 데는 못 가다가 SPG가 이제 위로 속도를 마구 내고 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뒤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SPG가 밀려 내려가니까 같이 자빠졌다가 그 다음에 SPG가 올라가니까 뒤에 따라 들어왔죠. SPG가 꺾여 내려갔으면 그러면 뒤에 자빠지겠네요?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자? 지금 위쪽에 선도주들이 시장에 밀리면 같이 지금 자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TPC 글로벌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뒤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뒤에 야 니들이 무슨 반도체? 뒤에 하게? 지금 이러고 있죠? 뒤에 사면 여기 감속기 중간에 또 사면 같은 종목이 사면은 이게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순서대로죠. SPG 사면 안 봐도 비디오네 뭐. SPG 사면 그 다음에 아이로보틱스 이거 이런 그림들 제가 일반 종목 분석해 드릴 때 이런 케이스들을 무수하게 분석드리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얘가 이렇게 자빠지고 로봇 전체가 자빠진다 라고 하면 아이로보틱스 둘 다 용가리 통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둘 중에서 좀 더 나은 쪽이라면 당연히 빠른 쪽 이거 선택하셔야죠. 자 아이로보틱스 요거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 위로 떴다가 밀려 들어오는 쪽을 주의해야지 위로 따라다니면서 으아 불탄다 라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위에서 이렇게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최근 다시 이 로봇주에 불 붙이면서 주도를 해서 올려 들어가는 LG전자도 위에서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상한가 유지해 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박수!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끝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전주 두 마리입니다. 작전주 두 마리. 요 중에서 이제 NCN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냥 일단 욕부터 나오는 종목이고요. 자, 액면 병합 해가지고 거래 상장 재개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면서 또 이제 실적 얘기 또 여기다 딱 실적까지 이렇게 딱 발표를 해가지고요.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이 정도의 흑자 전환이요.
이건 비용 짜내기만으로도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 3억, 당기순이익 2억. 이게 상한가 갈 재료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 얘가 뭐 어마어마한 그걸 하는 회사냐라고 아니에요. 이거 블랙박스 회사예요. 블랙박스 회사. 저 앞쪽에서 자동차 전장하고 이럴 것 개별 종목 설명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블랙박스라는 이런 회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블랙박스 얼마나 많은데. 이건 그냥 레드오션 중에서도 레드오션이야. 그게 당연히 안 나오죠. 이게 옛날 구 넥스트 칩입니다. 작전이나 드립다 쳐야 되던 회사. 허구한 날 작전이나 드립다 쳐야 되던 이런 회사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까 나왔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 개 종목 상패 안 되려고 계속해서 수시만 가서면 지금은 들어올리는 어떻게든지 이유에 따라서 캐스피언이죠. 자, 저쪽에도 나오네요. 오케이? 캐스피언 얘랑 같이 어떻게든지 당기려는 요런 쪽에 포인트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이거 철저히 이제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유지돼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같은 경우는 일단 파는 쪽으로 음봉 나온다 그러면 뭐 볼 것 없이 그냥 때려 팔아버리는 게 상책이다 라고 놓고 보겠고요. 얘는 또 이게 또 좀 달라요. 소록스급이죠. 자, 사토시 홀딩스. 자, 이 사토시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요쪽의 그룹들 종목 한국첨단소재라든가 이쪽에 이 작전 세력들 같은 경우도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특징이 있는데 이 김병진이 잔머리 왕이죠. 잔머리 왕. 이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거. 회사 이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든지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소외되어 있는 소외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이게 김병진 회장이라도 이 사람이라도 본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이라도 노력을 했어야지. 무슨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냐고. 우리 실적 잘 내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다. 시장 뭐 이러고 있으면 올라가? 안 올라가지. 요즘 같은 시장에 사상 최대 실적 내면 뭐 할 거냐고 시장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서 사상 최대 실적에서 쳐놀고 있는데, 그러나 별거에 없어도 불구하고 이 김병진 회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어떻게든지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회사 이름 바꿔가지고 딥마인드 플랫폼 딱 바꾸죠. 딥마인드 앞에 그던 것처럼 이세돌이 이겼던 바로 그 AI 만든 영국 회사 이름이 딥마인드입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은 걸리게 되니까 딥마인드 플랫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네가 투자 들어갔던 그 투자조합 이름 뭐죠?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는 그 메타 이름 똑 따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기술자 개발을 하면서 거기다 화두를 던졌죠. 에이전틱 AI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다 그래가지고 잽싸게 또 보유회사 이름을 바꿔버리죠. 에이전트 AI라고.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작전주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사토시 홀딩스 최대주주 에이전트 AI 이렇게 휙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이게 사토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올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이게 이제 장중 리딩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요거는요 액면 병합 들어가면 바로 상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이거 점 찍었다라고 하면 일단 둘, 셋 정도까지는 일단 적어도 월요일 날까지는 상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 우리 김병진 회장 스타일이 그래요. 김병진 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엔캠의 오정강, 엔캠 자체는 도무지 버려가지고 회장님 우리 회장님 본업 사업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소리 질렀던 그 엔캠. 그러나 엔캠은 이 꼬라지로 놔뒀어도요, 우리 이 오정강 회장이 들어가서 작전을 벌이는 종목들은 그래 이렇게 본업처럼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런 거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3방 정도는 그냥 잡아 뽑아 올려요. 이거 오정강 회장 이쪽 애들은 기본으로 이 정도는 그냥 잡아 뽑아 올리는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갔던 회사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작전 세력도 그 특질이 있는 거예요. 한 방 치고 빠지고 한 방 치고 빠지고 하는 이 토끼 같은 놈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두세 방 정도는 먹고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엔캠의 이 오정강 회장, 그리고 사토시 홀딩스의 김병진 회장입니다. 자칭 M&A 전문가잖아요. 잔머리 아주 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보나마나 끌어올려서 돌릴 겁니다 라고 전망치를 해놨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사토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기겠다고 애초에 표시에 지금 다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요런 뉴스들 같은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쫙쫙 갖다 붙이죠. 그런 거 쫙 떠서 이제 액면 병합과 동시에 딱 화두 던져가지고 끌어놨습니다. 이거는 앞서처럼 그래서 적어도 먼저 나왔던 한국 첨단 소재처럼 기본적으로 요 정도 한 2방 정도는 더 당겨보겠다, 나 당길 거예요 라고 이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토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점으로 찍어버렸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신규로 문제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쪽에가 문제가 이제 3방째 들어가는 쪽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2방째에서는 앞에는 어떤 소룩스 같은 형태를 노리시면 됩니다. 2방에서 또 점 들어가면 실익은 없죠. 그럼 이제 점 찍고 들어갔을 때 이제 밀려 내려올 때의 케이스가 되는데 그것도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웠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로 기준을 잡는 방법 같고 이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현재가 기준으로 보니까요. 현재가가 플러스 23%거나 플러스 18%나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 대비로 치면은 7% 12%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드린 그 트레일링 스탑 기준이 얼마였죠? 72잖아요. 72.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화면 보는 걸로 상으로 해가지고 상한가 된 게 상한가 풀려가지고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23% 정도로만 째려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으로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18%까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이하로 내려오면 이런 시세가 나옵니다. 그 이하로 밀리게 되는 경우는 이런 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달고 올라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런 선에서 돌려버립니다. 더 밀렸다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요. 아주 센 종목 같은 경우 더 밀렸다가 가만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으면 대부분의 작전주의 경우는 그 퍼센트 요 퍼센트 룰로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 그렇죠? 자, 아까 17.25% 나왔죠? 자,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안 봐도 비디오 룰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밀려 내려올 때 23% 전후거나 18% 전후예요. 거기서 딱 잡고 들어가면 그대로 잡고 들어가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토시 홀딩스가 다음에도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특히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또 뛰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작정하고 쏘는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그냥 감아서 말아 돌려가지고 굳혀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열에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또 들어갔다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경우는 지금 알려드린 요거 다른 종목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이거 더 당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 나온 거에서는 삼지전자 그리고 SAMT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세력형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삼지전 소룩스하고 이 사토시 홀딩스가 거의 유사한 유형이고, 그런 나머지는 뭐 그냥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장은 개판입니다만 좋은 주말 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